안녕하세요. 무협 전문 채널 위소협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무협 분석 시리즈 제1편 개방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흔히 말하는 구파 일방 중 유일한 일방이 바로 개방인데요. 궁금하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개방이란 개방 거지들로 이루어진 문파로 공가방이라고도 합니다. 구파 일방 중 일방이 바로 이 개방이지요. 개방의 위치는 하북 지역의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천진의 바로 아래에 그 본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개방의 서열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백이계, 처음 입문하여 3년 동안 의결이 없는 거지. 1결, 2결은 계목, 3결은 분타주, 4결은 각 당의 호법, 5결은 총타와 각 당의 당주, 6결은 법계로 나누어집니다. 당주의 경우 전체 방 중에서 의결을 달고 있는 제자들이 보통 선거를 하여 선출하게 됩니다. 그 조건은 엄격하다고 하는데요. 첫째, 필히 방규를 모두 알아야 하고 방 내의 사정에 헌해야 한다. 둘째, 필히 두뇌가 총명해야 하고 사리 판단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필히 이기심을 버려야 하고 강직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넷째, 비록 추남일지라도 자비로운 마음을 지녀야 한다. 7결은 장로입니다. 8결은 후계자로 방주를 계승할 사람을 말합니다. 5결 이상의 제자 중 무공이 출중하고 탁월한 영도력이 있으며 평소 품행이 단정한 자를 전체 장로의 동의를 얻어 방주가 임명합니다. 후계의 신변은 장로가 책임을 지고요. 9결은 용두방주입니다. 신호로는 의박, 운천, 행편천하, 오복, 림문, 신물로는 취옥장을 소지하며 영약은 취고안이 있습니다. 다양한 개방의 무공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봉법으로는 타구봉, 삼절초, 타당구퇴, 구구입동, 쥐구번신, 타구 18초, 광구견미, 규화타구, 아구흘뇨, 풍구난교, 사족앙천, 구급도장, 황구복천, 사강남붕, 천하봉법, 타구봉법이 있고요. 장법으로는 회선장법, 선풍발수, 천풍경도, 풍호설무, 회선무궁, 망양회수, 옥룡팔장, 용어붕운 봉구절, 용어 88장, 항룡 18장, 옥현쇠심장력, 백결신장, 파옥신장, 연화장 등이 있습니다. 신법으로는 취팔선과천, 취리건건보가 있습니다. 신법으로는 옥현귀진현공, 백결연화신공, 홍무자염신공, 혼천항룡신공, 취팔성공, 헌원귀일신공이 있고요. 건법으로는 규지건법, 수공으로는 용음십이수, 권법으로는 지척천회권, 백결신권, 취팔성권, 파옥권 등이 있고요. 지법으로는 쇠심지, 옥파운지, 연화지 등이 있으며 금나수법으로는 동추수, 음공으로는 삼비벽정, 장룡음 등이 있습니다. 와, 정말 많네요. 개방의 구성으로는 방주 한 명과 여러 명의 장로들, 그리고 1대서부터 9대 제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로들과 제자들의 서열은 등에 매달고 다니는 포대자루의 수로 구분하며 방주는 타구봉이란 신물로 방주임을 입증합니다. 개방의 방칙은 상당히 특이한데 의를 숭상하라는 단 한 가지의 방칙을 지닙니다. 개방의 입단 시에도 특이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단 시에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야만 한다는 것인데, 대개 결혼한 사람은 가족에게 모든 재산을 남겨주고 나오던지, 아직 미혼일 경우는 처분한 재산을 주위의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즉, 거지들의 집단인 개방에 가입하려면 완전한 거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신기하게도 불가의 명언인 공술의 공술거와 딱 맞아떨어지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개방의 방주는 간단히 말하자면 거지들의 왕초입니다. 보통 거지의 왕초라면 대개 그 사람을 깔보지만 개방 거지의 왕초라면 무림에서는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방 방주의 권위는 상당하지요. 그에 따라서 개방의 방주는 무공도 무공 나름이지만 인품을 더 따지는 실정이며 방주의 추대는 전대 방주가 후대 방주에게 물려주는 형식입니다. 만약 여기서 새로이 추대될 방주를 개방원들이 반대한다면 그 사람은 방주에 추대될 수 없습니다.
또 방주는 방주로 추대될 때 모든 개방 거지들의 침을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도 거지는 침 세례나 받으면서 다니는 존재이니 거지의 왕초는 모든 거지의 침 세례를 받아봐야 한다는 약간 유머러스한 생각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방도들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잡다한 무공을 많이 알지만, 동문무공을 뽑으라면 단연코 타구봉법과 항룡18장을 뽑습니다. 타구봉법은 방주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무공이며, 항룡18장은 그 위옥으로는 무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타구봉법의 전수는 방주로 추대하도록 결정이 난 후 정식 취임까지의 시간 사이에 완벽히 배워야 하며, 반드시 구두로 전수해야지 비극 같은 것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원칙 때문에 방주는 자질이나 오성도 뛰어나야 합니다. 항룡장은 장력이 거의 강기의 수준이나 극력과 내공을 빨리 소모시킨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알려지지 않은 개방 특유의 진법 타구진. 대개의 사람들은 개방에 동문무공만이 있고 특유의 진법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으로 개방에도 개방만의 동문진법이 있지요. 타구진은 약 800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서 이루는 대진입니다. 타구진의 특징은 허술하면서도 탄탄한 구성인데, 타구진을 펼칠 시에는 진을 이루는 거지들이 제각각 구걸을 하는 동작이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동작 등을 취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거지들이 모여서 푸념하는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거의 완벽한 위장 공격을 하는 것이죠. 대개의 적들은 타구진이 펼쳐지면 그 소란스러운 모습에 당황함으로 일종의 심리전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진법의 기초는 음양오행설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방의 신물은 타구봉으로, 타구봉은 약 1m 정도의 청록색을 띤 죽봉입니다. 길이, 무게 등이 타구봉법을 펼치기에 딱 알맞고 단단하기 그지없어서 타구봉법을 시전하는데 이 타구봉이 있다면 그 위력은 한층 배가 됩니다. 이 타구봉이 신물이 된 근거는 타구봉법이 방주만의 무공이기 때문에 그 타구봉법을 펼치기가 꼭 알맞은 이 타구봉이 신물이 된 것으로 추측되지요. 개방인들은 이 타구봉을 보기를 방주 보듯 해야 한다고 합니다. 타구봉법, 원래의 뜻은 개를 두드려 팬다는 뜻으로서 실제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무공입니다. 위력은 거의 독보적인 수준으로 대대로 방주에게만 전해 내려오고, 무공의 구결은 반드시 구두로만 전해주며 어떤 경우에라도 비급에 적을 수는 없게 되어 있지요. 방주의 신물인 타구봉은 타구봉법을 시전할 때 길이, 무게 등이 알맞아서 타구봉법의 위력이 배가 됩니다. 타구봉법의 구결은 모두 8가지로 반, 벽, 전착, 도인, 봉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구봉법의 초식의 첫 초식인 봉타쌍견서부터 마지막 초식인 천하무구까지 모두 36로 봉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초식과 8가지의 구결을 합하면 기본적인 초식만 하더라도 288가지라는 가공할 숫자가 나옵니다. 타구봉법의 묵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1. 타구봉법을 사용할 시 영웅호환의 기백에 벗어나는 짓을 하거나 그런 일을 위해 쓸 수 없다. 2. 타구봉법을 사용하여 대결 시에는 반드시 정정당당하게 이겨야 한다입니다. 김룡소설속에 등장하는 개방은 천하의 모든 거지들이 소속된 방파로 의를 행하고 협을 받들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정의로운 문파입니다. 김룡소설 속 역대 방주입니다. 제3대 방주, 무공이 조사보다 강하여 타구봉법의 현란한 변화를 가미하여 절정무공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11대 방주, 북고산에서 홀로 일봉쌍장으로 낙양오패를 물리쳤다고 합니다. 후인 방주 왕검통, 소봉의 선대 방주입니다. 후인 방주 소봉, 거란 출신의 대영웅이며 역대 최고수죠. 제17대 방주, 어리석고 유약한 인물이라 무공은 높았지만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해 정의파와 오이파의 분쟁이 끊이질 않아 개방의 명성이 크게 퇴색하게 됩니다. 제18대 방주 홍칠공, 천하오절입니다. 제19대 방주 황룡, 여걸입니다. 제20대 방주 노유각, 제21대 방주 야율제. 이후 몇 대로 이어지며 별 볼일 없는 인물이 방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의춘노영기 시대에는 사하용이 방주가 되었고, 그의 딸 사홍석이 방주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소호강호 시대에서는 엑스트라급이지만 개방 방주인 해풍이 등장하며 10대 고수 안에 드는 실력자이자 무립에서 가장 세력이 큰 집단 중 하나가 개방이라 합니다. 실제 역사에서 개방은 중국에 존재했던 거지들의 자치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명태주 주원장이 일부 공을 세웠으나 자잘한 과오를 범한 하급 병사들을 각 지역의 거지를 다스리는 단두로 임명하였다고 합니다. 단두는 해당 지역의 거지들 사이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무리 혹독한 벌이라도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관에서도 거지들 사이에서 생긴 사건은 단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관여하지 않았으며 단두에도 등급이 있어서 다스리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 부급, 현급, 향급의 단두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단두는 상위의 단두와 관리에게 통제를 받았습니다. 단두의 직위는 대대로 세습되고 타구봉이나 한영관 등의 신물이 있었다고 하네요. 가업이 없고 친척도 친구도 받아주지 않아 먹고 살 방법이 없거나 너무 늙거나 어여서 병이 들거나 장애가 있어서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은 단두에 소속되어 거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단두에게 소속된 거지들은 구걸을 한 다음 구걸한 물건을 전부 내놓아 공동 창고에 저장하고 단두가 분배해 주는 대로 배급을 받아 살아갑니다. 어린애들 잡아다가 눈을 빼거나 팔다리를 잘라 장애인으로 만들고 앵벌이를 시키는 등의 극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가난해지거나 할 일이 없어 임시로 구걸하는 거지들은 그 지역의 단두에게 인사를 하고 약간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송나라, 원나라 시대의 단두는 죽은 사람을 염하는 일, 시저 닦기도 했다고 하네요. 21세기에도 역시 개방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거지는 거지 조직인 개방에 의해 관리된다고 한다. 개방은 거지를 매춘을 함께하는 거지, 장애인 거지, 모자 거지 등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 실제 필요에 따라 중국 각성과 홍콩,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경찰에 들킨 직업거지, 망신당한 중, 쥐똥이 죽손 망쳐 등의 기사가 있네요. 무협에서 등장하는 정의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방이란 어떤 곳인가 라는 내용을 주제로 철저하게 개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